가레스 베일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라멜라도 원터치 퀘스트를 해냈고요.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밖의 것들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발견하고 또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축구를 보는 재미가 아닐까요? 베일과 라멜라의 선전이 반가운 이유, 그리고 리그 중간순위 2위에 오른 토트넘의 상승세까지 브라이튼전 후토크 시작합니다. 무리뉴 감독의 가레스 베일 살리기가 슬슬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멜라를 대신해서 교체 투입된 베일이 특유의 스피드가 아닌 압도적인 헤딩력으로 골을 뽑아냈어요.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2723일 만에 골입니다. 그것도 아주 힘들었던 경기에서 결승골을 뽑아냈기 때문에 베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내친 김에 무리뉴 감독은 경기 인터뷰에서 이번 주 불가리아 원정 유로파 경기 베일 선발 공표했습니다. 사실 토트넘 공격은 그동안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케인과 손흥민이 다 해먹는 이 토트넘 공격의 방향이 그래서 이제 오른쪽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가 됐는데요. 하지만 루카스 모우라는 너무도 잠잠하고 베르베인도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라멜라는 뭐 중앙하고 우측으로 오가면서 어디에도 정착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베일의 폼이 그래서 아주 중요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부활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컨디션 조절과 역할 지시가 좀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브라이튼전에서 레알 콤비죠. 레길론의 크로스를 머리로 꽂아 넣으면서 팀의 2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굉장히 좀 베일이 살아났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만 무엇보다 저는 이제 오른쪽 포지션에 이렇게 좀 뭔가 좀 힘이 생긴다는 거, 이게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도 균형이 맞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수비가 또 분산이 되니까요. 아주 긍정적인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뉴 2년차라는 말이 있죠. 어느 팀에서든 2년차마다 트로피를 꼭 반드시 거머쥐는 되는 무리뉴 감독의 저력. 이번에는 토트넘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세가 예사롭지 않죠? 토트넘이 브라이튼과의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했는데요. 순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토트넘이 리그 7경기 만에 중간 순위 2위로 올라왔습니다. 포체티노 감독 전성기 이후로 처음이에요. 리버풀이 5승 1무 1패로 1위, 토트넘이 4승 2무 1패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토트넘 그때 웨스트햄한테만 그렇게 안 잡혔어도 지금 1위까지 할 수 있는데, 또 2연패에 빠진 토트넘보다도 승점 1점이 앞선 단독 2위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제 세부 기록인데요. 토트넘의 순위는 지금 2위입니다만 골득실이 단연 1위입니다. 많은 골을 넣으면서도 실점이 크지 않아서 플러스 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득점에서 18골로 1위고요. 이중 8골은 손흥민 선수가 넣은 것이죠. 아무튼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한마디로 백가쟁명입니다. 백가쟁명. 춘추 전국시대예요. 굉장히 많은 팀들이 자기들만의 다양한 소리를 내면서 순위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무패팀은 이미 사라졌고요. 승점차도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 시즌이지만 그래도 이만큼 경쟁력이 치열한 시즌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지금 순위가 예측 불허입니다. 참고로 이제 상위권 팀들 가운데서는 아스날이 맨유를 이번에 1대0으로 잡았거든요. 그래도 8위밖에 안 되고요. 아스날의 지금 맨유는 아예 15위입니다. 지난 시즌 준우승팀이 맨시티는 이제 12위에 지금 머물러 있고, 경기 수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좀 전통적인 강호들의 어떤 부진, 어떤 고전, 이런 것들은 분명한 현상입니다. 브라이튼전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제 케인, 라멜라하고 함께 선발 3톱으로 출전해서 팀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상대 집중 견제 많이 받았고요. 슈팅도 하나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브라이튼의 주요 공격 루트가 손흥민 쪽으로 집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에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게다가 팀이 전체적으로 폼이 많이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의 압박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매주 2경기씩 꾸준히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팀의 어떤 컨디션에 좀 큰 타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로테이션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만 뭐 이동이나 훈련 같은 게 좀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앞으로도 이게 좀 심화가 될 수가 있어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조율이 좀 확실히 필요해 보이고요.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라멜라의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 델레알리, 다빈손, 산체스, 세르지 오리에, 베르베인, 이런 선수를 아예 명단에서 빼버렸어요. 토트넘이 확실히 많이 두꺼워졌어요. 이런 선수들 빼고도 라인업이 헐겁지 않으니까. 지난주 안트워프 원정 때 비하면 9명을 선발해서 바꿨습니다. 와, 굉장히 많이 바꿨죠. 요리스 골키퍼하고 레프트백 레길런 빼고는 싹 바꾼 건데요. 하지만 그때 후반
후반전에 4명이나 교체 투입이 돼서 사실상 거의 50분을 뛰었기 때문에 주전들의 피로는 꽤 누적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시합에 반영이 된 건데 주중 유로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불가리아 루도고레츠 원정을 또 가야 되거든요. 이 경기 라인업 어떻게 잘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를 뺐으면 아예 안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좀 쉬게. 이 경기 지면 좀 꼬이니까 지난주에 안토프를 지고 왔기 때문에 자 우려 속에 선발로 나선 이 라멜라 플레이 아무래도 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가벼웠습니다. 제가 본 라멜라 경기 중에 가장 좀 가벼웠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라멜라가 1년치 원터치 패스를 이날 당한 게 아닌가. 네. 경기 시작 3분 만에 첫 번째 원터치를 했고 이날 질질 끌거나 패스타임 놓치는 장면이 별로 없었습니다. 따로 디렉션을 받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부드러웠고요. 반면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온 은돈벨레는 굉장히 투박했습니다. 순간순간 번뜩이는 장면들은 있었습니다만 초반에 상대 오른쪽 풀백이죠. 윙백이죠. 램티 막다가 옐로카드 받은 뒤로는 계속 퇴장당할까봐 걱정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손흥민 역시 이 램티를 막느라고 아주 수비 가담을 많이 했어야 됐는데요. 2000년생의 브라이튼의 오른쪽 윙백입니다. 원래는 첼시 유망주였는데 이번에 브라이튼으로 이제 와서 올 시즌에 가장 주목받는 그런 윙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날 동점골을 비롯해서 올 시즌에 7경기 모두 이제 1골 3도움. 이 팀의 어떤 지금 성적을 감안하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기록이고요. 이날도 아주 활발한 움직임 인상적이었습니다. 키가 163cm밖에 안 돼요. 공식 기록 보면 아주 작은 선수여서 귀염성 있는 외모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플레이가 굉장히 위협적인데 최근에는 독일 명문이죠.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서 축구 지능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피지컬이 좀 밀리긴 합니다만 앞으로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폼이 다운된 경기인데다가 브라이튼이 이 램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측면을 때리고 나왔기 때문에 토트넘은 대체로 좀 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리 케인의 페널티골 그리고 가레스 베일과 레길런 이 레알 마드리드 조합의 합작골로 2대1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이 레길런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지금 잘 산 것 같아요. 반대쪽에 도어티가 쉽게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과 달리 레길런은 나라도 바뀌었는데 적응기도 필요 없이 아주 한 몇 년 뛴 선수처럼 팀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40분께 벤 데이비스하고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공격 포인트가 없었던 시합인데 어쨌든 팀이 승리를 했고 본인도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교체 아웃이었다는 점에서 저는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보고요. 근데 후반 추가 시간에 벤치에 앉아있는 장면이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와 정말 지쳐 보여가지고 일정이 빡빡한 데다가 지금 공 잡을 때마다 상대팀 선수들이 서너씩 에어 쏴버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게다가 지금 토트넘은 케인이 공 잡으면 무조건 손흥민 위치부터 보고 이날도 그랬죠. 그 패스를 넣어주려고 하니까 그걸 또 상대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케인하고 이제 손흥민 사이의 길을 막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팀들이 이제 알고 있잖아요. 알고 덤비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공을 주고받는 장면들이 좀 줄어들었고 손흥민이 뒷공간에서 공을 받을 기회도 거의 이 경기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마침 이런 때 베일이 살아났다는 것은 손흥민 케인 라인을 위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야 말할 것도 없고요. 토트넘은 이제 주중 유로파리그 불가리아 원정 떠납니다. 6일 금요일 새벽 2시 55분 루도고레츠하고 경기고요. 주말에는 이제 한국 시간 일요일 밤 9시입니다. 모처럼 좋은 시간이에요. 웨스트 브로미치와 경기가 있으니까요. 이 두 경기도 모두 저희 뿔리TV하고 입중계 많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흥민의 득점왕 도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에버튼의 칼버트 루인이 한 골 추가를 했긴 했습니다만 아직 8골로 둘이 동률이니까요. 자,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는 약간 좀 한 박자 쉬어가는 느낌. 네. 이게 뭐랄까요? 진짜 쉬었다거나 아주 부진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진 않았고 다만 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본인이 돋보이지 않는 플레이를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 그리고 경기가 잘 안 풀릴 때도 있다는 거, 시즌 중에 이런 시기가 왔을 때도 고비를 잘 넘을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또 공력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또 다음 경기들 계속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뿔리TV였고요. 저는 서영욱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